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산확률 변수 ax 플러스 b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일종의 변환 점수 같은 걸 구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학생별로 다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러요. 우리나라 현재 수능이 그렇죠. 바뀌는 수능은 사실 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데, 지금 현행 수능에서는 아직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학생은 물리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화학을 선택하고, 또 어떤 학생은 사회문화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생활과 윤리를 선택할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다 다른 과목으로 시험을 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등급이랑 이런 걸 산정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보통 변환 점수를 사용하는데요. 변환 점수는 각 과목 간의 난이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 수험생 영역의 평균 점수랑 표준 편차를 이용해 가지고 변환 점수를 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모양 꼴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법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 ax 플러스 b꼴의 의미가 뭐냐면요. 원래 확률 변수 x에 각각 x1, x2, x3, xn일 때의 확률을 각각 p1, p2, p3, pn이라고 하면 이걸 각각 우리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면 평균 구할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게 기대값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y라는 녀석을 정의하겠다는 거고요. 이 y를 ax 플러스 b꼴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y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1일 때는 여기 가운데가 x1인 경우, x2일 때는 여기다 x2, x3일 때는 요거, xn일 때는 요거를 넣어가지고 구한 게 기본적인 변수의 모양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싹 다 곱해가지고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 꼴로 구한다고 했었어요. 각각의 확률 변수 값에다가 그때의 확률을 모두 다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해 놓은 거, 요게 평균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이의 ax 플러스 b꼴은 어떤 모양이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여기 안에 모양이 axi 플러스 b의 pi 꼴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여기도 한번 곱해지고 여기도 한번 곱해진다는 걸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럼 정리해서 써보면 i는 1부터 n까지 AXI의 PI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PI 이렇게 된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고요. 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중에 I랑 상관없는 요런 녀석들 A랑 B 같은 거는 상수니까 이렇게 밖으로 빼서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그마 지금 이거 두 덩어리인 거 아시죠? 시그마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두 덩어리로 나눠서 먼저 써보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PI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PI 이렇게 나눠 쓸 수 있고요. 이때 A, B는 상수 취급할 수 있으니까 밖으로 빼버리면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눈치챘을 텐데요. 이게 뭐였죠? 그쵸? 이게 평균이었죠? 각각의 확률 변수 값에다 그때그때 확률을 곱해서 싹 다 곱해서 더한 거. 이게 평균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2의 x로 바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확률이 여기 1일 때부터 n까지 싹 다 넣어가지고 더한 거니까 요거 확률의 총합이라 1인 거 아시죠? 그럼 b랑 1은 곱해봐야 b가 될 거고요. a랑 2의 x를 곱한 형태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의 2x 더하기 b 꼴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시그마 없이 그냥 쭉쭉 나열해서 쓴 건데요.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이렇게 A도 밖으로 나오고 B도 밖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한번 해볼 건데요. 분산을 하려면요, 여러분, 분산의 정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분산은 원래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뭐였냐면, 편차들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한 게 분산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V에 AX 플러스 B꼴, 요거 구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요 모양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 예정이냐면, 반찬히 써볼게요. 평균을 구할 건데 어떤 꼴이냐면 AX 플러스 B꼴에서 그다음에 이거의 평균을 빼야 되는데 평균은 AM 플러스 B꼴이니까 요거가 각각 편차가 되겠죠. 이 편차를 구한 것에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 안에를 보면요, ax 플러스 b꼴에서 am 플러스 b꼴을 빼니까 결국 이 b는 사라지는 거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게 펼쳐져 있는 정도인데 동일한 값이 다 똑같이 더해진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펼쳐져 있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값이 곱해진 거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일단 이 B의 영향력이 제거됐고요. A로 묶을 수 있다는 거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를 정리하면 어떤 꼴이 되냐면 2에 AX 빼기 AM의 제곱의 평균 이런 꼴이 될 거라는 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결국 시그마로 쓸 건데 시그마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빼기 AM의 제곱의 PI. 그때그때 확률을 곱한 꼴인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서, A는 똑같이 있으니까 제곱을 해가지고 밖으로 빼보면 I의 A 제곱 이렇게 밖으로 빠일 수 있을 거고요.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제곱의 PI.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각각의 편차들을 제곱해가지고 그때그때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해놓은 거니까 요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 다시 말하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 분산이구나.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A 제곱의 VX로 정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새로운 녀석은 정리하면 모두 다 이렇게 똑같이 더해져 있는 요거는 다 사라짐으로 영향이 사라지고요. 그다음 편차들을 제곱하기 때문에 요는 제곱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앞으로 튀어나오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시그마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a 제곱의 루트 씌우면 절대값 a로 변신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일단 평균은 이 a와 b가 모두 다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 분산은 이 펼쳐져 있는 정도에는 동일한 숫자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얘만 제곱의 영향력으로 앞으로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a 제곱에 루트 씌워서 절대값 a로 앞으로 나온다는 거. 요거를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보기를 해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산확률 변수 x가 있고요. 그거의 평균이랑 분산을 이미 알려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새로운 이산확률 변수 이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이거를 먼저 구해보라는 건데요. 얘는 2 앞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고 숫자 1도 이렇게 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2 곱하기 여기 평균 9였으니까 9 빼기 1 해서
2, 9, 18에서 1 빼서 17 요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성공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분산을 2x-1 요거 구하라고 하면 얘는 영향력이 없다 그랬죠. 동일하게 더하고 뺀 거는요. 얘만 제곱의 영향력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vx로 바꿀 수 있고요. 원래 vx가 4였기 때문에 4 곱하기 4가 돼서 16 요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면요. 표준 편차는 요거 앞에 있는 것에 절대값을 붙인 것만큼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분산의 루트 씌워도 되고요. 2 곱하기 요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2. 그래서 결론적으로 4.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보기의 정도의 계산을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으면 성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또 해결해 보기로 해요. 수고하셨어요. 안녕.